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번 기회에 그 미국과 같이 특히 핵심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 공급망을 갖다 구축하라고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우호적인 나라 역시 한국이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고 벤츠도 그렇고요 BMW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전기차를 만들면서 네. 과연 중국산 배터리를 쓰려고 할까 그런데 지금 중국이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뭐 수율 잡는 데까지 제가 볼 때 최소 5년인데 네. 5년이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수주도 못 받고 지금 네. 이제 CATL이 허겁지겁 지금 캐파 구축하겠다고 지금 뛰어드는 건데 20위, 30위까지 내려가도 모델 순위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예. 그러면 이제 대륙을 건너가서 예. 유럽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대중국 견제가 약하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유럽 예. 시장은 중국 배터리가 많이 침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을 잃은 중국 배터리는 유럽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소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에 네. 좀 호의적인 게 있으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의적이라기보단 덜 적대적이라고. 덜 적대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건은 사실은 네. 중국 내수 시장만큼의 어떤 수율과 가성비를 갖다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폴란드라든지 뭐 헝가리 같은 데 선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제공장이라든지 반도체 제공장은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네.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 뭐 건설 비용이라든지 양산 단계까지 뭐 긴 시간이 요구되는 거고. 그 한국 배터리 업계는 중국에 앞서서 이제 유럽 생산 거점을 갖다가 안정화, 노하우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LG엔솔이 폴란드에 공장이 엄청 많죠. 그 엄청난 돈은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게 유럽연합에서 나왔다. 네. 아니면 독일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들 갖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슈테체 자이퉁이라든지 뭐 이런 일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독일 입장, 유럽 입장에서 한국산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엄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독일로 좀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놓고 보면은 네. 사실은 독일의 혈맹은 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아, 이거는 지금 유럽한테도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 양산 기술적인 측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한국이 다 갖고 있었다. 그래서 뭐 ASML이 한국 내에 어떤 뭐 투자를 갖다가 좀 확대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ASM들도 역시 그 유럽의 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국 내에 어떤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의해뒀던 한국에 대한 어떤 존중? 재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럽 내에서 특히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갖다 한 기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그 반도체와 배터리가 필요한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 네. 유럽도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네.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공급망이 무너진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공급망에 직격탄을 맞은 거는 미국보다는 사실은 유럽이죠. 미국은 유럽은 지금도 거기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고. 네. 가스 공급 제대로 못 받고 전기료 올라가서 그렇죠. 네, 힘들었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번 기회에 그 미국과 같이 특히 핵심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유럽 내에 공급망을 갖다 구축하라고 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우호적인 나라 역시 한국이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고 유럽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진영으로 놓고 본다 보면 한국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갖다가 유럽 내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주장하는 그 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거의 뭐 100% 동감을 합니다. 네. 따라서 중국 배터리가 그 유럽으로 향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유럽 시장 전반에 번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정서들, 이런 정서들을 갖다 고려해 보면은 과연 그쪽에서 얼마만큼의 세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특히 유럽에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벤츠도 그렇고요, BMW,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전기차를 만들면서 과연 중국산 배터리를 쓰려고 할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BMW가 왜 한국산 SDI 거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이 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비교적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교적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일종의 적의 발국 쪽으로는 어떤 발을 갖다가 좀 넓힐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요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과연 그 세를 갖다가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가에 아는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모 증권사의 그 애널리스트는 요즘도 뭐 지속적으로 하여튼 뭐 유럽에서 중국 그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 약진할 거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 CATL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이 사실 뭐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유럽이라도 뚫어보자 하고 사실 중국이 저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아직 수주도 못 받았는데 막 200기가와트시 정도의 막 그 배터리 생산 캐파 구축 계획을 뭐 세우고 들어가니까 저 봐라 지금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점유율이 엄청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한국이 좀 선점했던 게 있고 중국이 그동안 좀 유럽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늦게 진출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출하게 될 거니까 어느 정도는 점유율이 일부는 잠식이 되겠지만 네네. 이분이 제대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소 5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걸리지만 거기에서 수요를 끌어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3, 4년 걸려요. LG엔솔도 처음에 그거 수요를 잡는데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뭐 수요를 잡는 데까지 제가 볼 때 최소 5년인데 5년이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수주도 못 받고 지금 이제 CATL이 허겁지겁 지금 캐파 구축하겠다고 지금 뛰어드는 건데 중국 국내에서 얼마나 벌지 모르겠지만 저 한동안은 유럽에서 돈도 못 벌면서 그 투자를 엄청 해대야 되는데 그 한국 기업들이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점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일정하게 점유율이 낮아지더라도 모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한 정도로 지금 점유율의 반토막 이상 난다? 넌센스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지정학적 요건을 하나 더 덧붙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미중의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유럽은 그 미국의 편을 갖다가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에 어떤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에 과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질 낮은 배터리를 쓰려고 하겠느냐. 그럼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대세를 갖다가 중국이 잡을 거다? 그걸 갖다가 미국이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거다? 또 독일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걸 갖다가 그냥 인정을 할까? 미래의 모습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그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배터리 화재 사고, 안전성 이 문제 관련해서도 중국 배터리를 그렇게 마음 편하게 쓰기 힘들 거다 이야기하셨는데 그 미국 못지않게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품질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낮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 애널리스트는 뭐 유럽에 중국 전기차가 엄청 진출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지난해 연말 기준 통계를 봐도 그 순수 중국 전기차는 없고요. 예를 들면 테슬라 건데 중국에서 뭐 생산한 거. 또는 뭐 이제 볼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중국하고 합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수입된 거. 이런 거 말고는 진짜 순수 전기차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비아디 이런 거. 20위, 30위까지 내려가도 모델 순위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서 누가. 유럽 사람들이 중국 차라 그러면 안 타요, 사실. 못 믿어워서. 그리고 전기차야말로 이렇게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은데, 중국 배터리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유럽에서도? 저는 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차장에서는 몰라도. 선생님,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특히 한국 산업의 관점에서 이제 좀 봤는데 결국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전개될 수 있는지 이걸 조금 뭐 결론 삼아 이야기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석유 쟁탈전은 100년 이상 지속이 됐죠. 이거는 석유를 둘러싼 그 국가 간 전쟁 또 불편한 동맹들도 만들어졌었죠. 여기. 그다음에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똑같은 영상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두고 격돌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전쟁은 과거 세례를 봐서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 자주 해요. 패권을 둘러싼 싸움에는 2등이란 없다. 2등이란 없다. 1등은 자신에게 도전할 2등을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 도전한다라는 어떤 인식 자체가 들게 되면은 반드시 그걸 누르는 게 어떤 패권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이 네오콜이 추구하는 가치, 가령
정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 정의가 네, 되는 네. 그 가치는 미국 사회 전반에 이미 확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외려 강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미국은 큰 방향이 정해지면 정권이 바뀐다고 그 기조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네. 미국 패권에 대해서는 일치 단계라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미중 경쟁을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나라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굴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전력을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기술을 둘러싼 싸움에서는 중국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격차를 벌리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미국의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진심은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다. 그래서 국제의 어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어떤 산업 흐름도 그런 어떤 큰 기조하에서 더 크게 보면 지정학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미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조금 부연 질문으로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거나 뭐 재선을 하지 못해서 이제 뭐 공화동 쪽으로 이제 넘어가거나 하면 양상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 정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완화적인 태도, 네. 좀 포용하려는 태도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제가 생각하기로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뺏겼어. 네. 제조업 일자리를 뺏겼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들 갖다가 전부 다 독질해가지고 무기를 네. 만들고 네. 아니면은 뭐 반도체를 만들고 우리보다 우위에 서려고 해. 그다음에 우리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빵빵 쳐. 이걸 갖다가 미국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완화적인 추세로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큰 방향이 정해지면 그 정권이 바뀐다고 그 기조를 갖다가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은 정서 자체가 이미 그리 완화된 네오콘의 어떤 기류들이 미국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대경 교수의 옛날에 칼럼 쓴 게 있는데 신뢰와 불신의 사이클을 연속해서 가게 인류의 네. 역사를 읽어놓고 네. 보게 되면. 근데 거기에는 주기가 있어요. 불신의 사이클이 일단 한번 시작이 되면은 그건 최소한 50년을 갑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이 흐름을 갖다가 단기간에 바뀐다,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게 되면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일관되게 중국에 대한 그 반감이 한 70, 80% 이상으로 계속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가리지 않고 대중국 유화 정책을 쓴다. 그러긴 힘들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다음부터 좀 더 자주 모시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해 주신 윤석천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